네,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하고요. 제 옆에는 최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결의 최민영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기획하고 있는 영상이 뭔가요? 요즘에는요, 제가 이달 초에 조현병을 갖고 계신 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분 인터뷰 영상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현병 얼마 전에 그 진주 아파트 방화 네. 살인 사건도 있었고 네.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마 인터뷰겠죠? 그렇죠. 네. 네. 자세한 내용은 한결의 TV에서 곧 나올 예정이니까요.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다룰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죠.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다들 마라탕 요새 유행이라서 드셔보셨을 텐데 마라탕으로 본 자영업 리스크라는 기획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500대 기업 여성 임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3.6%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여성 임원이 굉장히 적다라는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나왔는데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이라고 선고가 됐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정농단 사건이 있고 친박 공천 개입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이 있는데 오늘 판결은 이 세 번째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었고요. 어쨌든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은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재판 보이콧 중이라 오늘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 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모두 36억 5천여만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1심에서 는 징역 6년에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형도 징역도 1년 줄었고 그다음에 추징금도 좀 줄어들었는데 왜 이런 거냐라고 봤더니 이게 국고 손실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양형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1심에서는 적용을 했고 2심에서는 일부만 적용됐는데 이 국고 손실죄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과연 그런 회계관계 직원이냐 회계를 뭐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냐라는 걸 봤을 때 2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이게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이 안 돼서 양형이 좀 줄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3가지 사건 중에서 마지막 그 3번째 사건에 대한 2심이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하급심은 다 끝났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심에서 징역 25년 그다음에 벌금 200억 원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친박 공천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된 상황이고 이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총 합해서 32년형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은 좀 어떤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사에는 항상 그 태극기 부대 이야기가 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분은 누군가는 죄가 없다고 하던데 32년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죄가 없다. 네. 취지의 댓글을.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이 감옥에서 지낸 지 시간이 꽤 흘렀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감옥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32년을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사실 기사들이 조금 나오긴 해서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서 제대로 된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사인데 혹시 요새 마라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행이고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는데 저는 그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입이 막 아프더라고요.
네. 네. 맵다는 얘기 안 듣고 네. 드셨어요? 아, 맵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이거 네. 안 매운 거 맞죠라고 제가 물어보고 확인까지 했는데 네. 너무 저한테는 맵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한테도 약간 맵긴 했는데 어쨌든 마라탕이 하도 유행이라서 먹어보긴 했는데 저는 뭐 이게 왜 유행인지 살짝 이해는 되지 않는 네. 거였는데 사실 이 마라탕이 유행이었는데 최근에 위생 점검을 나갔다가 이 36곳에서 이제 위상이 불량이다라는 네.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라탕 뭐 먹으러 갔다가 뭐 배탈 났다 이런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마라탕도 이제 마라탕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식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식당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뭐 대만 카스테라 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뭐 방송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폐업 사태가 있고 그랬는데 뭐 기생충에도 나오잖아요. 네. 뭐 송강호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하실에서 살던 그분이 네, 네. 둘 다 대만 카스테라 사업하다가 망했다라는 대목이 네.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사는 마라탕으로 본 자영업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하나 유행한다 하면 우후죽순식으로 막 출혈 경쟁을 벌여서 결국엔 문제가 생기고 혹은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너무 경쟁이 심해서 좀 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였는데 좀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 네. 일단은 먼저 지난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맹점주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적다는 게 이 보고서의 좀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본사가 가져가는 건 많은데 네. 막상 그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건 적다. 네. 자세히 좀 살펴보면 가맹점주들이 가져가는 순수익은 전체 매출의 20.3%에 불과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 네. 나머지를 들여다보면 나머지는 이 전체 매출의 30.4%는 물류비와 로얄티 비용으로 본사에 지불하고 여기에도 인건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자영업 리스크,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입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가맹본부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자격 요건.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유행 아이템이 뜨면 유사 브랜드가 난립해서 경쟁이 심화되는 이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카피캣이나 미투 브랜드 난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이 검증을 좀 해보고 이 검증을 통과한 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진입 장벽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은퇴하고 이런 식당을 차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위험을 좀 감수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이죠 지금 현재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순자 의원이 최근에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굉장히 내분을 휩싸였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됐는데 원래 임기는 2년인데 관례적으로 그다음에 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박순자 의원이 1년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로 합의를 했다. 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왜 안 나오냐라는 거고 박순자 의원은 나는 합의한 적 없다. 난 2년을 다 채울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는 해당 행위 그래서 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징계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좀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가요? 그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그 최근 한국당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박순자 의원 말고도 더 있는데 한 명은 그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폄하한 김순례 의원이고 네. 또 한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뭐 징하게 헤쳐먹는다라는 그렇죠. 막말을 했던 네네. 차명진 전 의원이거든요. 근데 한국당 윤리위는 김 의원과 차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네. 내렸는데 징계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막말 파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 국민적 질타를 받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으면서 밥그릇 싸움 과정에서 지도부 지시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공천 네.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를 내린 건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그렇군요. 좀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긴 했는데 그래도 박순자 의원이 이 위원장직을 그렇게 안 내려놓고 버티고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래도
박순자 의원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박순자 의원 사건을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당내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일단은 댓글창에서도 그 징계 형평성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이 그 김순례 의원이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첫날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첫날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군요. 네, 네. 40분 동안 기자회견 했다고 얼분을 토하면서. 네. 네. 그래서 5.18 망언, 세월호 망언을 한 사람에겐 당원권 정지 3개월이고 자리 내놓지 않는 의원에게 6개월이라니 자유한국당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렇게 격한 댓글을 좀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기사 말미에 박순자 의원이 아직은 탈당은 생각하고 있지 네,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다 보니까 박순자 의원이 탈당을 할지를 좀 예측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탈당을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지역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탈당 여부도 앞으로 뭐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여성가족부에서 그 500대 기업에 대해서 여성 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비율이 3.6%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0.6%포인트 늘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죠. 네. 그리고 뭐 기아차나 한화나 SK 하이닉스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네.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제약이 된다라는 거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유리천장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새롭거나 놀랍거나 하진 않았는데 네. 그 작은 숫자이더라도 그 여성 임원 숫자가 2017년에 비해서 지난해 좀 늘어났다라는 네. 사실에 좀 희망을 걸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여성 임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는 뭐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는 능력이 있는 여성도 사실은 임원이 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나온 기사 한겨레 기사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해서 유리천장이 깨지면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1월에 맥킨지가 12개국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분석해서 내놓은 이제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이 사회의 성별이 다양한 기업들일수록 남성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21%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같은 해 4월 맥킨지가 다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9%포인트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이제 기사도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여성 임원이 늘어날수록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 유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조사들이 꾸준히 일어나서 여성 임원들의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에서 다룰 뉴스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라이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오. 100분이 넘는 분들이 와주셨는데 댓글을 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종님. 오잉?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맨날 오시는 분이요. 맨날 오시면서 왜 오랜만이라고 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남근님. 노트북 껍데기가 현란하다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최민영 기자님 노트북 껍데기. 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뭐가 이렇게 있길래. 제가 좋아하는 네. 것들을 붙여놨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는 요거랑 요거는 요쪽이다. 요거는 네. 그 지난달 초에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 받은 스티커들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네. 레인보우 뉴스라는 제목에 어울립니다. 네네. 네, 다른 댓글을 좀 보면 자영업자 문제 관련된 기사에서 아렐님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준비 안 하고 뛰어들어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지. 흑당 버블티도. 네, 맞습니다.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흑당 버블티 먹어보셨어요? 네, 먹어봤죠. 맛있나요? 너무 달고 아직- 맛있다. 전 안 먹어가지고. 네, 정말 네. 달고 맛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1등으로 오신 윤재필님은 반갑습니다. 서울 중부 지역에도 국지적 비가 쏟아지네요라고 네, 비 오늘 되게 많이 온 네.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네. 네, 전국에 주말 내내 장맛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빗길 조심하시고 특히 안전운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곧바로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